이번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현지에서 성지 발굴 작업에 참여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라기스 성읍 발굴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한국 발굴단은 세계 성서 고고학계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코리아의 위상을 높인다는 각오다. 라기스 지역 한국 발굴 단장을 맡고 있는 홍순화 교수를 만나 구체적인 발굴 계획과 성서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교수님, 성서지리학이라는 학문이 좀 생소한데요.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성서지리란 뭐냐면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서 지리적인 분야, 예를 들면 땅, 상, 생활, 풍수 이렇게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지리를 좁히면 땅과 그 지형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이고 조금 더 넓히면 그 풍수, 문화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까지 다룬다 그러면 성경 내용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분야죠. 교수님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성서 지리학자신데 왜 성서 고고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요, 현장에는 유물이 없습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 뭐 예를 들면 저수조, 성벽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박물관에 가여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 있는 것들은 고고학자들이 판 거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기왕 제가 성지를 공부하게 됐는데 고고학자가 되긴 좀 늦었지만 이제 뒤늦게라도 고고학자까지는 못 가도 고고학을 제대로 아는 지리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발굴까지 가야 된다. 또 발굴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제심을 밝히면 우리 같이 할 수 없느냐, 뭐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고 싶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근데 제가 세계 고고학계 보고서를 보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고고학자들이 일은 하셨는데 다 개인 자격으로, 뭐 스텝으로 또 거기 학자로 했지 직접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세계 고고학 보고서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싶고 우리 한국교의 위상이 이렇게 됐는데 한국 사람이 주체가 돼서 발굴해보자. 국내 최초로 이스라엘 현지에서 성지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기스 발굴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재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대략 250곳 정도라 그럽니다. 그런 많은 장소가 발굴되고 또 물론 어떤 것은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라기스를 발굴하게 된 이유는 성경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마음대로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곳을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두 장소를 생각했는데 발굴 허가가 라기스로 나왔기 때문에 라기스를 하는 겁니다. 함부로 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사실은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좀 멀어가지고 좀 가까운 곳이길 바랬어요. 근데 거기는 잘 모르는 곳이거든요. 보통 분들이. 그 지나가서 보니까 라기스를 발굴하게 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고고학계에서 이 라기스는 이미 잘 알려진 곳입니다. 발굴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그 르호보암이 이 라기스를 다시 건축했다 그랬는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지은 성읍을 발견하자. 그래서 고고학계에서 그 시대의 고고학 자료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이런 큰 뜻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소라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발굴을 주로 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 그것도 그 시브리대학 고고학 교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한 팀이 발굴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한국 팀들에서 그 세 팀으로 나눠서 이번에도 그랬지만 A, B, C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미국 팀이 발굴할 장소는 정해졌고요. 또 이스라엘은
성벽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지역을 정했고요. 제일 가운데 지역, 가장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우리 한국팀에게 발굴하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성서고고학계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국 발굴단을 이렇게 선정한 또 배경이 있나요? 이번 발굴 주관하고 있는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한국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벌써 고고학 박사를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근데 일을 시켜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일을 잘한대요.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호감을 갖고 있던 차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공동 발굴 좀 하고 싶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제자들이 같이 일하던 그 좋은 사람들이니까 회의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그 요셉 가르핀크 교수가 직접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설명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성서지리연구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대학들에도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또 자체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라기스 얘기를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라기스가 성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라기스 그러면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도 20몇 회가 나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여기를 함락시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누에 있는 자기 궁궐의 한 방에다가 거기를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항복받고 이거를 다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형박물관에 거의 대부분이 옮겨져 가지고 대형박물관에 한 특별 전시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까? 그게 이제 간단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주위의 모든 성읍들을 다 함락시킨 뒤에 마지막으로 공격하는데 마지막으로 버틴 그 요새가 바로 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난 뒤에 여기를 끝냈으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죠. 이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와 같은 중요한 성읍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 지난 7월에 그 사전 발굴 작업을 하셨다가 이제 또 큰 수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허가가 나오고 나면 첫 번째 해는 약 일주일 정도 그 자원봉사자는 모집하지 않고 그 기술진, 학자들만 일주일 정도 발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을 해보고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5일의 발굴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3군데로 나눠서 발굴을 하는데 이틀 만에 우리 한국 팀이 하는 곳에서 청동 화살촉 하나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요만한 화살촉 하나가 뭐 대단하냐고 그렇지 모르지만요. 전문가들 분석이 끝났는데 지금 세계에서 그런 화살촉, 그 시대에 그 화살촉이 3개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4번째.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아주 흥분하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5일밖에 발굴 못하는데 우리 바로 옆 팀에서 발굴을 했는데 바벨론 때 멸망당할 때 그 유적이 나왔는데 거기서 아주 안 깨진 온전한 토기가 나왔고 또 특수한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 동안 발굴해서 물론 이스라엘 발굴에서도 좋은 게 나왔지만 그 사실은 5일 정도의 발굴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 이른바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나라 발굴팀하고 어떤 경쟁 심리도 좀 작용할 것 같고요. 약간은 있지요. 예. 조금 전에 그 사전 발굴 하시면서 그 자원봉사자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럼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 자원봉사자들도 좀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번 이 발굴이 시작됐지만 100명 정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종을 이루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팀은 매일 20명에서 30명 정도가 6주 동안 봉사해야 되고 5년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6주를 가서 발굴을 해줘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원 다 본인들이 부담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뭘 주시나요? 그런데 제가 그러겠죠. 그럴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인부를 사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100%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발굴 비용을 내는 것과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비용들 그것은 이제 성지연구원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서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럼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 건가요? 네, 참 궁금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기가 막힌 게 발굴되면 한국으로 갖고 오면 되지 않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유물인데 그것도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발굴이 끝날 때까지 학술 보고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모든 지적인 소유권 이것은 우리 한국팀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발굴 끝날 때까지는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죠. 그리고 모든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문화재청에 의무적으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자기나라 거지만 발굴 끝나면 다 문화재청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소유니까요. 왜 성서 고고학이 중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저는 제가 지리를 공부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지리보다 고고학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래요. 또 어떤 고고학자들은 다윗은 그렇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왕, 큰 왕국의 왕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 수준이다. 이렇게 깎아내려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1993년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고고학 자료가 하나도 발견 안 됐습니다. 1993년에 단이라는 곳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강조하는 분들이 입지가 강화됐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지가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 유물 하나 자체가 완전히 그 흐름을 바꿔놓는 거죠.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그 시대가 아니었다 그랬는데 여리고가 그 시대에 성경 시대에 무너진 고고학 유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흔적이 발견됨으로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그 후학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성서지리학도 그렇고 특별히 고고학은 정말 고생들 많이 합니다. 보통 기본이 10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학원까지 끝내고도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일할 자리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고고학이 개설 안 된 학교들도 많고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이 고고학 중요하게 여기고 발굴하고 후원하고 참여하는 일이 이것 때문에 시작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배들이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되면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또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